조선별난사 탕평책의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이건명과 조태채를 신원한 기의처분. 기의처분 전후의 전국. 기의처분은 영조 5년인 1729년에 경종 연간에 발생한 신이 목사를 둘러싼 노론과 소론의 정치 의리를 절충하여 처분을 내린 사건을 말합니다. 새롭게 전국을 주도하게 된 탕평파의 집권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자 정치 세력의 조제를 위한 의도가 있는 처분이었습니다. 신이 목사는 경종 원년인 1721년부터 왕위 계승 문제를 둘러싸고 노론과 소론 사이에 일어난 정치적으로 대립하던 파의 싸움으로 화를 입던 일을 말합니다. 노론 사대신의 주장으로 왕의 동생 연인군을 세제로 책봉하고 나라의 일을 대신하게 하자 소론이 불가함을 상소하고 이들 사대신이 역모를 꾀한다고 해서 사대신이 극형에 처해지게 했습니다. 경종 즉위 후 노론 측에서 건전 논의를 통해 연인군이 왕세제로 책봉된 뒤 이들은 병약한 국왕을 대신해 대리청정을 추진했고 영의정 김창집 등이 연명으로 대리절목을 제정해서 국왕에게 보고했습니다. 이를 연차라고 하고 건전은 왕의 자리를 계승할 왕세자나 황태자를 정하던 일을 말하는데 노론 측의 이런 시도는 결국 소론의 저지로 인해 실패했습니다. 이후 소론 측의 정치 공세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1722년 목호룡의 고변이 제출되었는데 고변 내용은 노론 측이 세 가지 수단을 이용해 경종을 시해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상당수의 노론 계열 신료들이 화를 당했을 뿐만 아니라 옥사의 전개 과정에서 왕세제가 관련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연인군도 정치적 곤경에 처했습니다. 이에 영조는 즉위 후 정통성의 확보를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혐의를 벗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영조는 영조 1년인 1725년 을사처분을 단행해 전국을 주도하던 소론 세력 대신 그동안 정치에서 소외되었던 노론 세력을 불러들였습니다. 영조는 자신을 지지했던 노론 세력을 불러들여 전국의 안정을 기도했으나 노론 세력은 영조의 의도와는 달리 소론 세력에 대한 보복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면서 전국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이에 영조는 노론 세력에 대해 회유나 위협 등을 통해 자제를 촉구하는 한편 노론 세력 내에서 논의가 온건한 와일론을 주장하던 홍치중 같은 세력들을 불러들여 탕평을 추진했습니다. 그렇지만 영조의 노력이 노론 측의 강경 자세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영조 3년인 1727년에 정미환국을 단행하게 됩니다. 정미환국을 통해 소론 세력들을 불러들이는 한편 탕평을 주장하던 종운명, 조현명, 송인명 등을 모아 탕평 세력을 구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영조 4년인 1728년에 이인좌의 난 또는 무신난이라 불리는 반란을 진압한 후 영조는 반란의 원인이 당쟁에 있음을 지적하면서 새롭게 구축된 탕평파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탕평을 추진했습니다. 이에 전국을 주도하게 된 탕평파에게는 자신들의 집권 명분을 확보하는 일이 필요했으며 그 결과가 영조 5년인 1729년의 기의처분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의처분의 전개. 전국을 주도하게 된 탕평파들은 노론 세력 내에서 완론 세력인 홍치중 등의 협조를 받아 노론과 소론 사이의 중요한 정치 현안이었던 신이 목사에 대한 판정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당시 노론 측 완론 세력들의 주장은 1721년에 있었던 신축옥사와 1722년에 있었던 이민옥사를 분리해 전자는 충으로 후자는 역으로 규정했습니다. 이민옥사로 인해 화를 당한 노론 측 인물, 특히 노론 사대신인 이명, 이건명, 김창집, 조태채 모두의 신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영조실록 19권 영조 4년 9월 24일 신미 첫 번째 기사 1728년 청옹정 6년 좌이정 홍치중이 국가의 형정을 바로잡을 것을 아뢰다. 도승지 송성명이 지난번 처분이 올바른 것이었다고 말하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른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거의 피자의 송단과 같으니 모두 마땅히 덜어버려야 할 부분이다. 송나라의 범진 한기가 영종 때 정책한 이후에 어찌 당나라의 문생 천자처럼 조금이라도 공을 바란 것이 있겠는가? 내가 덕이 없기는 하나 피차의 편론에 내가 어찌 참여하겠는가? 경은 조용히 이해하라. 이른바 노론 소론이라는 것을 일찍이 선조에서는 감히 사색에 나타내지 못하였는데 병신년에 가래원류의 문제가 일어난 뒤부터 한층 더 격렬하였으니 이것은 본디 백대의 공론에 붙여야 할 것이다.
그때 이진유가 홀로 입대하고 유봉희 정식이 옥당으로서 상차하였는데 이것이 다 신축년 흉수의 근본이다. 한편 사람이 또 인판을 헐러 없애는 박절한 일을 하였으니 당론이 어찌 한층 격렬해지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병신년 이후에는 양립할 수 없는 형세가 되어 한편 사람이 조정을 담당하면 다른 한편 사람은 조정을 같이 하는 자가 없고 각각 죽기 살기로 마음먹어 신축년에는 작두를 가지고 대궐 밖에서 상수한 일까지 있었다. 경종께서 인후한 덕으로 이러한 버릇을 매우 다스리지 않으셨으므로 당로한 사람들이 스스로 불안한 마음을 품고 문득 선제할 계책을 내어 갑자기 국본을 정하는 의논을 내어 사설을 그치게 하는 계책으로 삼았으니 이것은 과연 범진 한기의 충성이 있으나 그 심사에 비하면 천치의 차이가 있을 뿐이 아니다. 경은 과연 조금도 사이가 없다고 생각하는가? 순년하여 잡된 것이 없어야 충성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마침내 어떤 의사가 섞인 것이 있었으니 결코 충성이 아니다. 내 학문이 깊지는 않더라도 어찌 정직한 공 때문에 한편에 후하고 한편에 박하겠는가? 소론에는 김일경 등의 효경의 성질이 있고 노론에는 정인중 등의 효경의 성질이 있으니 피차에 어찌 반역이 없는 무리가 있겠는가? 사실은 논한다. 성교가 이이명 김창집을 논다는 것은 해와 별처럼 밝아서 천하와 후세에 할 말이 있을 수 있다. 저 이이명 김창집의 무리는 이미 범진 한기 같은 충성이 없고 끝내 어떤 불순한 의사를 가졌으니 딴 마음을 가진 것은 추벌할 수 있는 법인데 저 상신은 붕당에 아첨하기에 바빠서 방자하게 죄를 씻어주려고 해명하는 논의를 하였으니 매우 무엄하다. 탕평파의 입장에서 이런 노론 측의 주장을 모두 수용할 수는 없었는데 이미 녹사 때 노론을 역으로 규정하고 처벌을 주도했던 소론 세력이 동조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탕평파는 절충안을 내세웠는데 신임 목사의 계기가 되었던 노론 측의 왕세제, 책봉과 대리청정 요구, 연명으로 대리청정 절목을 올린 것은 역이 아닌 것으로 규정해 노론 측 이건명과 조태채는 신원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김창집과 이이명은 그 자손들이 이미 녹사와 관련되었기에 연좌를 적용해서 그대로 죄안에 남겨두자는 것이었습니다. 탕평파의 이런 주장은 소론은 물론이고 노론, 남인 등 당시 정치 세력 모두 반대했으나 노론과 소론의 조정과 병용을 추진했던 영조는 받아들여 기유처분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탕평파의 의도가 결실을 맺게 되었는데 훗날 영조의 기유처분에 대해 피차를 진정시키기 위한 방도로 추진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소론 내 줄론 세력인 이광좌 등이 조정에서 물러나고 그의 대신에 노론 내 완론 세력인 홍치중과 김제로 등이 진출하면서 노론과 소론 출신 탕평파가 주도하는 정국이 구축되었습니다. 과거사를 지우고 싶은 영조. 영조는 노론의 지지를 받아 왕세제에 책봉되고 노론은 대리청정까지 주장했으나 이는 훗날 영조에게 두고두고 시비거리가 되었는데 소론 강경파와 남인 일부가 이인좌를 중심으로 군사 봉기까지 일으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노론은 소론에서 역적이 나왔다면서 이인좌의 난을 소론 전체를 공격하는 계기로 삼아 자칫하면 노론만의 임금이 될 처지에 놓인 영조는 소론과 노론을 모두를 비난했습니다. 경종의 충신이 영조의 역적이 되고 영조의 충신이 경종의 역적이 되는 모순된 현실을 극복하는 방법은 양자를 다 아우르는 탕평책밖에 없다고 영조는 생각했습니다. 탕평이란 서경 한극조의 편이 없고 당이 없이 왕도는 탕탕하며 당이 없고 편이 없이 왕도는 평평하다란 구절에서 나온 말로 왕도는 공평무사하다는 뜻입니다. 서인이 노소론으로 갈려 싸우던 숙종 20년경 소론의 박세채가 처음 주장했으나 큰 호응을 받지 못했는데 영조가 노론의 추대로 즉위한 사실을 아는 소론 온건파는 탕평책을 거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각 노소론의 현실적인 정치가들이 탕평파를 구성하는데 노론에서는 홍치중 등이, 소론에서는 조문명, 조연명 형제 등이 대표적인 탕평파였습니다. 그러나 탕평파의 입지를 좁힌 것은 경종 때 사형당한 노론 사대신인 김창집, 이이명, 이건명, 조태채의 신원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극도로 민감한 문제였는데 노론 사대신을 신원시키려면 목호룡의 고변 자체를 무고로 정리해야 했는데 이는 소론의 존립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론과 노론의 탕평파가 타협을 위해 만든 명분이 죄의 경중이 같지 않다는 분등설인데 경종 때 연인군을 세자로 건조하고 대리청정을 주창한 행위와 이미 녹사를 구분해 처리하자는 절충안이었습니다.
분등설로 각 당의 탕평파들 사이에는 타협의 공간이 마련되었지만 문제는 여전히 존재했는데 손자 김성행과 아들 이기지가 이미 녹사에 관련되어 사형당한 김창집과 이명은 신원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소론 탕평파 송익명이 김창집과 이명은 아들과 손자가 역적이니 죄가 없을 수 없으나 이건명과 조태채는 추주할 수 없으니 분등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영조도 동의해 두 대신이 신원된 것이 기유 처분입니다. 영조는 탕평책을 확산시키기 위해 소론 탕평파 조문명의 건의를 받아들여 쌍거오대를 인사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인사부서에서 3명의 후보자를 주의해서 임금에게 낙점을 요청할 때 각 당파를 골고루 포함시켜야 하고 한 부서 안에도 각 당파가 고루 포진해야 한다는 인사원칙이었습니다. 판서가 노론이면 참파는 소론을 등용하는 식으로 탕평책은 유지되었으나 노론은 두 대신이 신원되지 못한 데 대한 불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조는 제2구년인 1733년 1월 19일 노론 영수 민진원과 소론 영수 이광좌를 불렀는데 이날 영조의 하교를 119 하교라고 하며 핵심은 경종 때 노론의 행위나 소론의 행위 모두 문제가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이날 영조는 이미 녹사 때 자신을 추대한 혐의로 죽은 처조카 서덕수와 자신은 직접적인 상관이 없다고 주장해 자신의 처지 또한 곤혹스러움을 내비쳤습니다. 오른손으로는 이광좌의 손을 잡고 왼손으로는 민진원의 손을 잡고 화합을 종용했으나 당쟁은 그치지 않았는데 영조는 제위 13년인 1737년 8월 18일 인정문에 나가 백관에게 혼돈개벽 유시를 내립니다. 영조실록 45권 영조 13년 8월 28일 갑신 첫 번째 기사 1737년 청건용 2년 조첨을 받고 신하들에게 지금부터 개벽이니 편당하지 말라고 유시하다. 임금이 인정문에 나아가 조첨을 받았는데 공경 이하 시종 등에게 유시한 글에 이르기를 왕은 이렇게 말한다. 공경과 나의 시종신들이 지금 특명으로 인해 모두 전정에 나왔으니 구심을 버리고 나의 이 유시를 들으라. 당습의 패단이 어느 때인들 없겠는가. 한해 청해, 당의 오의, 송해 3당, 명의 독림이 전사에 뚜렷하게 나와 있으니 어찌 귀감이 되지 않겠는가. 우리나라는 그 명목이 서로 바뀌면서 오늘날에 이르렀는데 그 패단이 더 심해서 처음에는 군자라 하고 끝에 가서는 충이라 하며 처음에는 소인이라 하고 끝에 가서는 역적이라 해서 서로 공격을 했다. 영조는 이날을 기점으로 이전에 이른 혼돈에 붙일 것이니 지금 이후로는 개벽이다라면서 어제까지는 노소론이 싸운 혼돈이었다면 지금부터는 모두가 화합하는 개벽이라고 유시했습니다. 그러나 과거사에 매달리기는 영조도 마찬가지였는데 1738년 12월 처조카 서덕수를 신원한 것으로 서덕수의 할머니이자 정성왕후 서씨의 어머니인 잠성 부부인이 사망하자 중전을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신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녹사에 대한 영조의 속마음을 드러낸 것으로 제위 16년인 1740년 1월에는 김창집과 이임영도 신원시켜 노론 4대신 모두의 혐의를 벗겨주었고 이미 녹사를 무고로 처분하는 경신처분을 단행했습니다. 오늘 조선별란사는 탕평책의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이건명과 조태채를 신원한 기일처분이었습니다.